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번째 광복절을 맞아 열린 대통령 초청 행사. 이 자리에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지난해 행사 때는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올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슷한 시각이죠. 이 사태의 트리거가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퇴 요구 목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제 핸드폰이나 제 이메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절대 사퇴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도 그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 못지않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연일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피곤했던 걸까요? 앞선 행사에선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역사학계가 등돌리고 여론이 주목하는 사면초가 상황에서 관장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 이후 37년 만에 광복절 자체 경축식 행사를 취소했는데 이걸 취소를 누가 했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김형석 관장은 자신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의 8.15 행사를 저희가 안키로 공지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 배경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에 취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장의 결재 없이 이뤄진 건가라는 물음도 있었는데요. 보시죠. 내부적으로 간부들이 논의해서 결정된 입장을 알려왔다고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경축식 취소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이 저희 JTBC와의 통화에서는 독립기념관이 8.15 경축식 초청장도 발송한 상태였고 기념식 식순도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라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독립기념관장은 다 준비를 해놨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이게 취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먼저 김정 의원님.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본인과 무관하게 이미 다 그 취소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계속 해오던 그 경축식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미 나오기 전에 결정돼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직전 독립기념관장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초청장도 발송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내부의 홍보부장 직원 얘기를 들어봐도 기념관장 지금 김형석 기념관장이 오고 나서 결정한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직원한테 지금 실수를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전직 기념관장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지금 본인 말을 입증할 어떤 증거 자료도 없이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한 일이 취임 일성에서는 뭐 친일 인명사전 억울한 사람들 없도록 고치겠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역사적으로 쭉 해오던 아니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걸 어디서 해야 맞는 겁니까? 그 계속해오던 기념일 행사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기념관장이 정말 이 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자마자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이게 본인이 했건 안 했건 이런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내일 당연히 이 행사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자격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주관으로 해야 될 이 경축식마저 취소해버리고 대통령 행사에 가서 뭘 하려는 것인지, 눈도장 찍으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주최 정부 행사에 참석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의 행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오신환 의원님. 예. 이게 독립기념관이 87년도에 건립 이후에 37년 동안 그 독립기념관에서 8.15 경축 행사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취소를 한 사유로 인해서 처음으로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독립기념관이 주최해서 했던 행사는 아닙니다. 예. 단 2번 빼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주관을 하고 주최를 했던 행사에 독립기념관이라는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고요. 저는 저거 취소를 누가 결정을 했던 것 간에 그 경축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예. 오늘 천안시에서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 행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중앙정부 행사의 대통령 행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영식 관장은 그 행사에 가지 말고 천안시가 주관하는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궁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다행스럽게도 천안시가 발빠르게 8.15 경축식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마땅히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그 경축식에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석 관장을 향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 관장 김현석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철회시켜야 합니다. 예, 김보엽 위원님. 예, 정치인들이 인사를 전혀 안 받아주네요. 저런 모욕을 받고도 계속 관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그 정신력이 참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당연히 환영 인사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로 야당 인사들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라, 관장 사퇴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영 인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자료 화면에서 등 돌리고 앉은 연구자들 모습 우습기도 한데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오픈 현실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연구해온 학자들인데, 그리고 그날 토론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독립기념관에서 열린이 관련된 것일 텐데, 그 자리에 있는 관장이라는 사람은 취임 일성으로 억울한 친일파들 명예회복을 얘기를 하니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죠. 광복회와 역사학계뿐 아닙니다. 오늘 전국교수연대 회의라는 곳에서 성명서를 냈는데요. 예. 더욱더 날이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광복회 대립은 진보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린 매국노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전 이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서 말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 근데 말을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행동이 따라야죠.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현실, 윤 대통령이 바로잡길 바랍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네. 오늘 다시 김 관장이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서 반박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억울하다는 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게 매도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해명이 돼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뭐 해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 국민적인 정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김영석 관장이 좀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과도하게 낙인 찍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고 본인이 그 뉴라이트의 어떤 활동들을 한 근거도 전혀 없고 또 건국절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혀 거기에 대한 논의나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종창 광복 회장께서 좀 과도하게 그걸 프레이밍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아마 독립기념관장의 임추위 인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 정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 이종창 광복 회장께서도 직접 언급한 바가 있듯이 김구 선생의 저 종손이죠. 예. 그 김진 과거의 유공자 후손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기념관장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완전 배제되다 보니까 이종찬 회장께서 다소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것이 진실 여부를 좀 떠나서 국민적 정서와 정말 왜곡되게 전달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석 관장께서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에 본인이 쓴 책 과거에 관장이 되기 전에 그 내용들도 본인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관된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부분들을 합법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식민 사관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좀 해명하고 또 그 오해들을 좀 풀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임명권자로서 결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 안 된다. 혼란을 매듭짓기를 바란다라면서 사실상 이제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임명 철회 가능성은 없는 거죠, 김성열 의원님? 이 정부 들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인사를 철회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적이 없고요. 또 대통령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다 이렇게 일축해 버리셨는데 더더욱 그러실 거는 안 보이고요. 문정부 들어서 인사를 4개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검사 형통 인사예요. 검사면 무조건 아무데나 다 넣었습니다. 우리 금감원에 넣고 방통위에 넣고 권익위에 넣고 전문성 없어도 그냥 다 넣었습니다. 그냥 검사면 다 되는 그런 인사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이 청개구리 인사예요. 방송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진숙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을 넣지 않나. 노동계가 지금 저렇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으로 또 임명하지를 않나. 그리고 회전문 인사도 있어요. 이번에 신원식 국방장관 안보실장으로 돌리고 김용현 처장 국방장관 시키지 않습니까? 이분들 안보에 책임이 있는 분이고요. 입틀막의 주인공이에요. 최상병 사건의 의혹의 중심이시고요. 이런 분들 회전문 인사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유인촌 장관 이런 분들 사실 10년 전에 쓰셨던 전 정권에서 중용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꼭 그분들이었으면 하나 이렇게 재탕, 삼탕, 곰탕으로 우려먹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만사인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낙제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주변에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은 야당한테라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한테도 좀 괜찮은 사람 없냐 추천권을 주신다면 저희는 좋은 분들 얼마든지 추천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많습니다. 예. 명단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제 이제 나온 입장이죠.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정부 바깥에서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걸 논쟁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 취지로 읽히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이념 논쟁의 한가운데 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제는 이념보다는 민생이다 이런 얘기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 안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뭐 수십 개의 공공기관의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다 기관의 장으로 임명을 하고 지금 심지어는 독립기관장까지 그런 인사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의 인물들을 지금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벌떡 일어나실 일인데 그런 인물, 동명이인의 안창호 후보자가 지금 내정이 돼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결자 해제해야 될 사람이 바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마치 본인과는 오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더 놀랐는데요. 작년에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그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일 가지고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예. 또 3.1절 기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년 전에 그 세계사적 변화에 우리가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를 다른 것도 아닌 3.1절 기념식에서 하신 분이잖아요. 그 발언의 맥락 가운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독도에 대해서 그 업무보고에서 빼는 해수부도 있고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규정한 교재를 만들어낸 신원식 국방장관 시절에 한 얘기, 그분이 안보시장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이래서 도대체 이 정권이 끝내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국민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당신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종창 광복회장이 3번이나 이 인사는 안 된다는 편지도 무시하고 전자결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고 광복절 기념 행사마저도 도동강이 나는 이런 사태에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임명제가 아니었습니까?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 인식이 정말 놀랍고요. 야당으로서는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됩니다. 이게 이제 표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본의 밀정의 그림자가 현 정부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 표현이 너무 세서 이제 논란인 건데 오신환 위원님. 그런데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좀 과도하게 이걸 정치 문제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이죠. 사실 이 독립기념관장의 문제가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시작으로 이게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인데요. 뭐 정치권에서 그것을 뭐 미리 인지하고 대응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는 사실은 그 2008년도에 MB 정부 때 당시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때 같이 고문으로 참여했었던 전력이 있으세요. 건국 60주년? 그렇습니다. 예, 2008년도에. 그러면 48년을 그렇습니다. 예. 시점으로 보는. 예, 그 당시에는 위원회죠. 공식적인 국가의 그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또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특강도 이종찬 그 당시에 우당기념관의 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건국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너무나 이렇게 좀 너무나 이념 논쟁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은 학계에서 저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못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제가 침략했던 강점기를 합법화한다든지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신보수 운동으로 시작됐던 것이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라고 하는 반공보수를 시장보수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부 역사학자들이 저렇게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뉴라이트 운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석 관장은 뉴라이트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뉴라이트 운동을 실제 했던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생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자꾸 뉴라이트라고 낙인 찍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찬 광복 회장께서 저 부분을 좀 과도하게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복 회장으로서 독립기념관장을 인선하는 임추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또 이사직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 목소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소통을 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잘못된 과정이 있으면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종찬 회장께서는 과거에 그런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회의 위원 고문으로서 참여할 때는 저런 논쟁을 하시지 않았어요. 건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것을 가지고 건국절을 들고 나와서 아무도 하지 않는 건국절을 왜 지금 논쟁이 되는지,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발언 관련해서 한마디 짧게 얹고 싶은데요. 신지호 이분 말씀에 굳이 의미 부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본 극우의 기쁨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집권당의 자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무사히 등재된 것, 일본의 요구에 맞게 등재된 것은 친일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권이 친일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일본 극우의 기쁨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본 극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합리적 보수를 상징하는 이종찬 회장한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까? 아니 저는 표현이 좀 과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우자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한일 관계가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자는 측면의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일 관계를 계속 그럼 거꾸로 역사를 뒤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식민 강점기에 대한 부분들을 침탈로 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독립운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선양하고 고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국민의힘이 무슨 친일의 프레임을 자꾸 씌워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소모적인 논쟁만 하자는 것이지 미래로 가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은 그동안 경축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오늘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 뒤에 기대를 접었다라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이게 그러면 당 차원에서 다 불참인가요? 아니면 이준석 의원 개인 차원입니까? 이게 광복절 경축 행사는 윤석열 정권만의 행사는 아닙니다. 국가 행사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광복절 경축식을 안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허은하 당대표는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개별 의원이야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느냐. 지금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왜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후손한테 친일 극우 기쁨 조달은 이런 얘기를 왜 나왔냐면요.
19년에 정부 수립을 했다는 그게 만약에 그 이종찬 회장의 말대로 19년에 정부 수립을 했다고 하면 48년에 정부 수립을 했다는 걸로 안 되면 일제 강점기가 3분의 1로 준다는 게 지금 신지호 의원의 주장이에요. 예. 쉽게 말씀드릴게요. 1919년에 우리나라 정부를 인정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윤봉길 의사 폭탄 던지신 거 이거 폭탄 테러리스트 됩니다. 안중근 의사요. 암살자 돼요. 김구 선생님은요. 뒤에 테러리스트 수괴가 됩니다. 왜? 정부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9년에 정부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이런 사과는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이분이 국민의힘을 전체 대표한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보수에 있어서 친일을 묻게 하고 친일에 딱지를 붙여온 거는 누가 뭐래도 뉴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서려면요. 이런 뉴라이트 떼내야만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지호 부총장의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제가 또 추후에 듣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